네. 네, 자 오늘 또 박병창 부장님 얼른 모셔야 되겠습니다. 네.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미국 시장 마감 상황부터 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냥 약간 반등을 했습니다. 연속적으로 최근에 하락을 했죠.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상승했다가 반락한 돌파하고 반락 이런 것이 나타났고요. 우리 시장도 5일 연속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그 반등의 힘이 약합니다. 굉장히 하단에서 약간 반등하는 정도. 네, 물론 이제 전약 후강이 나왔다는 점은 좋지만 소폭 반등한 겁니다. 나스닥 0.4%, 다운 0.18%, S&P 0.29% 소폭 반등이 이제 그쳤습니다. 네, 유가가 최근에 올라왔는데요. 사우디 원유 감산 시사는 며칠 전에 있었고요. 미국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는 내용과 함께 유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수로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 이것에 우려를 하면서 국채 수익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3.1%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2년 만기가 3.4%고요. 그런 와중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장에서는 강보합 마감했고요. 지금 현재 시간에서 약 3.4% 하락하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고점으로부터 지금 한 41% 하락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41%? 예. 지금 실적을 컨센을 하회하는 소위 그 쇼크죠.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크게 반응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분위기가 다르다는 표현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메시스도 실적 전반치를 하향하면서 이제 발표가 됐는데 이번 매출은 좋았고요. 전망이 하향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소비 감소 그리고 재고가 많아서 재고를 할인 판매한다. 그래서 매출액과 이익이 줄어들 거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인 지금의 시황 그리고 매크로 지표하고 이제 일맥상통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최근 들어서 또 다시 반락하는 가운데 이제 또 단기적으로 한 6% 하락을 했잖아요. 네. 나스닥 기준으로. 그러다 보니까 반등 시도는 좀 했다. 그러나 약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도 5일 연속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반등을 했는데 그 반등이 우리 시장 역시 약했습니다. 코스피 0.5%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괜찮았네요. 예, 2,447포인트고요. 코스닥 1.24% 올라서 793포인트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반등을 한 것은요. 외국인들이 1,500억 매수해서 글쎄, 오늘 계속 뉴스 사네요. 보면 외국인들이 사줬기 때문에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반면에 그렇게 보지 않고요. 국내 기관들이 매도를 줄였어요. 강력하게 매도했던 것을 매도 규모를 좀 줄였습니다. 보시면 금융투자가 팔았고요. 연기금 70억 매도, 사모펀드 236억, 투신은 373억 매수. 연기금 사모펀드 투신이 500억 이상씩 계속 팔았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그 매도가 좀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반등을 해내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정유주가 올랐고요. 어제 음식료, 스낵, 라면 대대적으로 가격 인상 뉴스가 그러니까. 나왔습니다. 신라면, 새우깡. 네, 농심 뭐 이런 거요. 그래서 식품주들이 어저께 반등을 좀 했고요. 그리고 독특한 거는 전기차 충전, 방인산업, 전선, 철도 이 테마에서는 분류를 이렇게 하는데요. 섹터로 보면은 그 전기 전선 기계 이런 쪽 있잖아요. 이런 네. 쪽이 최근에 좋습니다. 그래요. 향후 기대도 좀 있는 상황이고요. 왜 이런 게 좀 요즘에 올라오냐면은 그러니까 인프라 쪽에 이게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뭐 방산 얘기하고 있고 원자력 얘기하고 있고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플랜트 이런 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복합적으로 얘네들 들어가기 때문에 기계와 전선, 전기 섹터들이 어제 이쪽은 아주 강했습니다. 그런 특징을 보였고요. 우리 시장 역시도 반등을 5일 연속 하락 후에 반등을 했는데 아주 강한 반등은 아니었다. 그래서 하단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크로 전략 이런 거는 뭐 매일 얘기하니까 아주 특별한 걸 얘기한 게 오늘 좀 마땅한 게 없고요. 그냥 길적 분석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강한 반등 후에 반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그걸 강조드리는 겁니다. 약한 반등입니다. 돌파 후 이제 조정의 지금 상황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잭소로 미팅 우려를 하고 있는데 저는 어제 말씀드렸지만 중립적으로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시장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은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일 여기서 강하게 다시 올라가서 직전의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시장이 되면 추세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기적으로. 그래서 이건 네. 매우 강한 시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의 주변 상황으로 볼 때는 그런 강한 시장은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주변 상황을 보면은 제일 얘기 많이 하는 게 지금 에너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럽의 에너지 위기,
중국의 에너지 위기, 경기 둔화, 강달러 이런 거 계속 나오기 때문에 특히 미국의 경기 지표들을 보면 계속 안 좋게 나와요. 계속 지금 상황이. 그래서 경기 침체로 가는 그 수순에 있다. 이미 경기 침체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추세 전환하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겠냐? 이건 좀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S&P 500 기준으로 볼 때 직전에 돌파하면서 올라갔던 지수대가 3,900포인트고요. 그리고 이번 고점이 4,300포인트예요. 이 사이에서 등락을 당분간 할 개연성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900에서 4,300 예,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그런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네. 4,300포인트를 돌파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강한 시장인데 그렇게 강한 시장의 환경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많은 거고요. 또 직전에 돌파했던 3,9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려면 또 강력한 악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강력한 악재라는 게 지금 마지막 남은 거는 네. 경기 침체 또는 시스템 위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에 그런 것들을 논하고는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이 사이에 있을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우리 시장을 똑같이 비교를 해보면요. 코스피는 직전에 돌파했던 지수가 2,380포인트입니다. 네. 그리고 정고점이 2,540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우리 시장도 있을 개연성이 있다. 2,38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서 지난번에 있었던 2,300포인트 아래도 깨고 내려가려면 강력한 악재 또는 매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요즘 외국인들 보면 환율이 1,345원 막 여기까지 가는데도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팔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식시장은 수급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어떤 악재가 나와서 돌발 악재가 나와서 외국인들의 마음을 바꿀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사이에 있을 개연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환율 추이이고 뭐 당연히 여러분 다 아실 것이고요. 근데 지금 종목별로 움직이는 것은 정책에 연동해서 종목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정책에 따라서 어떤 데 수혜이고 어떤 데 피해이고 그래서 어떤 쪽은 좀 강하고 어떤 쪽은 뭐 아직까지 약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지금 시장을 움직인다라고 해석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주요 이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로존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로존하고요 중국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요 걱정도 많이 하고 있고 드디어 유로존 경기 침체, 경기 둔화 얘기만 계속했었는데 경기 침체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로존이 예, 유로화 가치가 20년대 최저이고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내 경기 침체 진입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쩌면 미국보다 더 빨리 경기 침체 가는 게 아니냐. 우리 맨날 미국 얘기만 했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얘기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럽이 경기 침체에 진입을 하면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글로벌 및 미국 경제에 영향을 주겠죠. 그렇죠. 미국이 좀 살아나려고 하는데 유럽이 저렇게 돼버리면 좀 네. 염려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심지어 어떤 보고서까지 나오냐면요. 유로존의 경기 침체가 되면 유로존에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는 품목, 요 섹터 여기에 뭐 조심해야 된다. 또 반면에 유로존의 독일과 이탈리아가 강한 섹터, 그 대표적으로 기계 이런 쪽이거든요. 네. 그런 쪽에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수혜이다. 이런 보고서까지 나올 정도예요 지금. 유로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에너지난 지금 결정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부 지역에서 뭐 이제 청도도 그랬고 수천성 지역 그 전반이 그런데요. 전기차 충전 설비 사용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충전을 못 했다는 거예요. 차 퍼졌네. 그 전력난 때문에 예. 충전을 못 하게 했다고요? 그렇죠. 지금 공장도 세웠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정책 당국에서는 필수적인 생활 전력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네네. 나머지는 채워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여기 심각한지 알 수 왜 있는. 그러죠 갑자기? 그래도 저게 스찬성 수탄소 같은데. 같은 뭐 저 비가 와서 수력 그런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탄성 같은 경우에 전체 전력의 80%를 수력 발전으로 감당을 합니다. 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비. 전체 좀 들어보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가뭄이 네. 지금 60년 만에 가뭄이 지금 온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 지하수들을 중국이 너무 많이 뽑았었어요. 맞아요. 그 네. 난개발이야. 네, 그래갖고 대수층이라고 있거든요. 그 층이 이제 안정적으로 있어야 이제 조금 쓰더라도 다시 이제 비가 오면 채워지고 맞아요. 이게 유지가 되는데 너무 빨리 뽑았으니까 지금 이게 다 약간 내려앉은 상태입니다. 예, 그래갖고 뭐 곳곳에 싱크홀 블랙홀, 비슷한 거. 싱크홀. 블랙홀은 우주에 있는 게 블랙홀이고요, 형님. 잭슨홀.
막 가시는구나 이제. 네, 하여튼 그런 이유들로 네. 전력난이 심각합니다. 네. 난 스찬성 하면 그 청두라고 청두. 어? 네. 거기 네. 지진 났던 데 있잖아. 네. 그 배경으로 한 호우 시절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정우성 나온 호우 시절? 호우 시절. 그거 한번 보세요. 아주 그냥 우리나라 영화야 아니면? 우리나라 영화지. 애잔합니다. 자 넘어가세요. 네. 애플 얘기를 이따 뒤에 이슈에서도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애플이 탈중국에 나서고 시작을 했다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네. 아이폰 14 거의 대부분 중국에서 90% 이상을 생산한다고 하죠. 그래서 인도, 베트남으로 생산 기지를 지금 이동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나 IT 소부장들이 베트남에 좀 많이 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인플레 감축법 때문에 정말 얘기가 많습니다. 자동차하고 배터리하고 반도체하고 정말 말이 많은데 하는 보고서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 우려와 기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기차 침투율이 중국이 23%, 유럽이 20%, 글로벌 평균이 12%인데 미국이 7%뿐이 안 된다. 이 얘기는 미국에 굉장한 기회가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기회는 북미의 우리나라 기업의 3사들이 선제적 투자를 하지 않았냐. LG 에너솔루션은 GM과 SK는 포드와 삼성 SDI는 스텔란티스와 지금 이미 합작되어 있는 상황이고 우호적이다. 네. 그리고 미국의 목적은 중국의 차단이지 않냐. 결국 우리한테 기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성장할 거고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들어갔고 거기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기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려는 역시나 광물입니다. 광물. 소재의 중국 의존도가 엄청 높은데 니켈하고 리튬은 호주나 칠레나 이런 다른 아르헨티나 이런 데서 좀 나오나 봐요. 그래서 그쪽으로 전환하면은 좀 피해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천연 흑연은 거의 100%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우려라고 해요. 그러면서 어떤 걸 조금 지금 주시해야 되냐면은 지금 인플레 감축법 얘기를 하면서 배터리를 생산 조립하는 지역 그리고 노동자 그리고 광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광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아직 안 됐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오냐에 따라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 정부로 할 얘기 있을 걸 흑연에 대해서 흑연이요? 얘기해봐. 할 얘기 있을 거야. 흑연은 있죠. 흑연이 부족한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몽당 연필들이 있습니다. 네. 몽당 연필을 다 몽당연필 모으기? 모으기 운동으로. 그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기 포스코 케미칼. 포케. 포스코 케미칼에서 네. 포스코 고로에서 나오는 네. 그걸 가지고 활용해서 인조 흑연을 만듭니다. 그걸 지금 미국 가려고 그러잖아요. 알거이 포스코 케미칼. 언제 때 뭐 흑연 모으기죠. 흑연이 그 왜 나오죠? 예? 왜 나오죠? 거기 슬러지가 나와. 그 고로에서 그 안에서 추출하는 거야. 아,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코크스라고 있습니다. 알지. 네, 코크스. 아시죠? 코크스는 이제 넣는 거고 네. 나오는 건 코크스가 아니지. 코크스는 그거 넣는 거고 나오는 거 슬러지라 그래요. 네. 자, 우리 저 포스코 케미칼 직원분들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게 이제 그 인조 흑연으로. 그렇죠. 네. 네. 하지만 천연 흑연은 중국이 거의 100% 생산하고 그렇죠. 있다.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소재 기업들 중에서 포스코 케미칼이 제일 좋습니다. 역사적 신고가 근처까지 다시 그러니까 가 있거든요. 저런 것 때문에 다 그런 이거 거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룸버그에서 이번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최대 수혜는 한국이 될 거다. 태양광 풍력이 될 거다.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솔루션이 지금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매년 2억 불, 약 2천억 이상의 세액 공제 받을 수 있고 CS 윈드도 미국 내 공장이 있습니다. 어제 얘기했죠. 네, 그래서 이게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삼성물산이 카타르에서 8천억 태양광 산업 수주를 했다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요거 삼성물산 때문에 가져온 게 아니고요. 요즘에 보시면 우리나라에 있는 상사들 있죠. 예전에 지주사였는데 얘네들이 상사들이 지주사로 변했는데요. 네. 얘네들이 해외 인프라 투자나 자원 개발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쪽 주가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이거 너무 많이 나오네요. 미국 인플레 지금 엄청나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인플레 감축법으로 인해서 유럽 에너지 위기, 여기서 수소 에너지 수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저희 오타가 하나 있네요. 우산 피어셀이 아니고 두산 피어셀이고요. 그다음에 범한 피어셀, S 피어셀, 효성첨단소대 요즘 보면요. 얘들 주가가 상대적으로 피어셀이군요. 좋습니다. 얘네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 SDI가 말레이시아 공장이 있고 헝가리 공장이 있는데요. 헝가리 공장 증설 2조 투자해서 증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향일 것 같은데요. 유럽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위해서 헝가리에 증설을 하고 계속해서 지금 더 증설 라인을 좀 박차를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LG로텍이 테슬라 카메라 모듈에 1조 수주했다는 뉴스가 어저께 나왔습니다. 이거 제가 굉장히 기다렸던 뉴스인데 LG로텍 갖고 있어서는 아니거나 LG로텍 때문이 아니고요. 네. 전장 부품이 좋아지는 거 우리한테 굉장히 좋습니다. 그쪽이 이슈가 되는 것도 굉장히 그렇죠. 좋은데요. 전장 카메라 쪽은 약 연 15% 성장을 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용보다 약 3배 비싸고 진입점벽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상경 산업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쪽에 있는 쪽에서는 그동안에는 거의 대부분 스마트폰 모듈 쪽에서는 그랬는데 이게 지금 자동차에는 훨씬 많이 들어가잖아요. 훨씬 더 비싸고. 그래서 자율주행차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이 카메라 쪽은 그리고 카메라 모듈 쪽은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는 중요합니다. 배터리 가격 하반기에 인상해야 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뉴스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전기차 대중화 지연 우려 이렇게 나왔는데 뭐 어디까지인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일단 2022년 상반기에 양극재 가격이 2배 상승했다고 합니다. 지금 한 3개월에서 6개월마다 가격 갱신을 해야 되는데 하반기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런 뉴스가 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어제 많이 보셨겠지만 농심에서 신라면 10.9%, 너구리 10%, 새우깡 6.7%, 출고가 기준으로 평균 라면은 11.3%, 스낵은 5.7% 인상한다는 발표가 있었고 어제 그래서 음식료 중에서 과자류, 스낵류 뭐 라면류 이런 쪽에 있는 라면 26개나 돼요. 농심 라면이. 종류가 그렇다고 하네요. 훨씬 많죠. 그래? 아, 그런데. 아니, 근데 라면 먹어본 게 신라면 아니면 신라면, 너구리, 안성탕면 3개밖에 없는데. 짜파게티. 짜파게티. 네. 그래서 어제 식품주들이 대거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근데 뭐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이 오르니까 식품주 올랐으니까 주식 측면에서만 보면 그런데 이게 다 물가 인상의 요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또 경제 측면에서 또 다른 또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애플의 전문 투자자 짐 머스터가 어제 뭐 방송에 나와서 애플의 주가가 향후 40% 이상 더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거 굉장히 이걸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짐 머스크라는 사람이 애널리스트 한 20년 하다가 이제 그만두면서 전문 투자자가 된 사람인데 아, 그래요? 애플 주가를 잘 맞췄어요. 그동안에. 굉장히 잘 맞췄던 사람이라서 이 사람의 입김이 이제 높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왜 그러면 이렇게 애플이 더 좋아질 거라고 보느냐? 를 얘기를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인데 여기 써오진 않은데 하나는 뭐냐면 이번 하락에 애플이 고점으로부터 이번에 반등 준 것까지 포함해서 현재 시점에서 어느 정도 빠졌을 것 같습니까? 애플은? 애플이요? 예. 고점 대비? 예, 최고점 대비 20? 아니에요. 지금 현재 상황이면 저는 15% 봅니다. 한 6% 아, 빠졌습니다. 그래? 아, 거의 그러니까 애플이 보통 역사적으로 투자의 그룹들이 투자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시장이 폭락할 때 덜 하락하는 종목이 더 나중에 더 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배당받은 애플은 것 빼면은 뭐 빠진 것도 없네. 그러네. 애플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 이유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향후 애플은 자동차 회사의 경쟁사가 될 수 있다. 많은 자동차 제조사 특히 이제 유럽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많이 맺었는데요. 2023년 말 카플레이 업데이트하면서 다시 수익성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카플레이가 뭐냐면요. 또 이건 또 제가 써놨습니다. 내비게이션, 음악, 아이폰 연계 등 인포테인먼트와 전장 부품 지금 하고 있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걸 또 업데이트 한번 다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수익성이 더 늘어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애플카 출시가 된다. 애플카는 즉 자율주행카죠. 스마트폰보다 더 큰 시장을 지금 이제 진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아이폰 기반의 의료, 증강현실 서비스가 강화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위험 요인을 하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의존도.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낮추는 시도 중이다. 아까 제가 뉴스에 말씀드렸죠. 좀 전에요. 자,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요 뉴스를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이 테슬라나 애플처럼 이런 성장성을 계속해서 주고 그리고 거기에 R&D 연구를 해서 신기술이 계속 나오고 이거야말로 기업들이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네. 우리나라 기업들은 물론 하고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가만히 보면은 자율주행차 얘기도 보면은 미국에서 물론 기술력이 그쪽이 좋다라고 하지만 그쪽 얘기 나오고 우린 뒤따라가고 전기차도 뒤따라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뒤따라가면서 우리가 거기서 핵심 부품이나 뭘 잘한다 했을 때 거기 부각이 되고 늘 이제 좀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애플을 이게 성장성을 바라보면서 그 나열한 내용들을 보면은 네.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하고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 게 여기에 답이 다 있는 거잖아요. 가서 보면요. 그런 의미로 굉장히 중요한 커멘트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면에 이제 번스타인 투자은행이죠. 번스타인이라는 데서는 테슬라 주가가 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통과에도 불구하고 비싸다. 예. 그 얘기를 또 어제 했어요. 그래서 아마 애플카 같은 것들 나오고 뭐 이런 것들도 반영했겠죠. 목표 주가 현 주가 절반 정도 $450가 적정하다. 번스타인에서는 테슬라 주가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번스타인은 테슬라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온 되긴 한데 네. 그런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애플카를 언제 출시할지 하긴 할 것 같죠. 안 하긴 힘들 것 같죠. 지금 현재 계속 그 동안의 그 뉴스를 업데이트 해 보면은 네. 내년 상반기에는 일단은 테스트 모델이 좀 나올 가능성이 안 높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네. 애플카 좀 약간 기대되는데 저는 애플카 나오면 네. 아마 테슬라보다 더 파괴력이 있을 수 있다. 정프로는 그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아이폰 쓰시죠? 네. 네. 저는 충분히 그게 굉장히 애플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계좌예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여쭤본 건데. 네. 아이폰? 충성도 있는 고객. 충성 고객. 네. 테슬라 고객들도 매우 충분히 매우 들어요. 충성도 있습니다. 테슬라 안 타보고 뭐 네. 테슬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다 참 진짜 막 이렇게 얘기를 해. 타보지도 않고 테슬라를 얘기를 해. 어제 그래서 그런 뉴스가 나왔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서학개미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테슬라 지금 현재 보유 주식 그 금액이 20조라면서요. 네, 근데 그게 그렇더라고. 미국 전 세계에서 인디비듀얼 인베스터들이 갖고 있는 거에 내가 보니까 10% 이상 한국이 갖고 있던데. 아 진짜요? 네. 거의 뭐 신격화해서 맹신하는 거 개인 아니냐. 이렇게. 투자자들의 거의 10분의 1이 한국이야. 테슬라는 미국 포함해서 전부 다. 와. 그래서 한국의 테슬라 사랑. 네? 그 테맨이래 테맨. 테슬라맨. 뭐 테슬람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도 우리 협상이 한 무기가 좀 됐으면 좋겠네요. 지금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우리를 너무 좀 등한시하는 면이 좀 있어요. 제가 약간 기분 언짢았던 게 하나 있었는데요. 여담 하나만 말로 네. 끝내겠습니다.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의 테슬라의 매장에 가보면 테슬라 가격이 있거든요. 물론 다는 아닙니다. 제가 편협하게 제가 본 것만 그런지 모르지만 몇 개를 보면은 테슬라 차 가격이 엔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엔화? 네. 어디에서요? 우리나라에? 중국에 중국인데 엔화로 돼 엔화로 있어요? 표시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위안화가 몇 개를 아니잖아. 찾아봤어요. 위안화? 엔화로. 왜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몇 개를 이렇게 찾아봤는데 좀 그렇게 돼 있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일본에서는 테슬라가 많이 안 타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의 집중도가 더 높잖아요. 그래서 사실 일론 머스크가 우리나라하고 협력이나 또는 배터리 사용하고 이런 거 보면 우리 좀 등한시 되어 있는 면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테슬라에 그렇게 충성도 있는 고객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뭘로 돼 있지? 달러로 돼 있나? 우리나라 원화로 돼 있지. 원화로 돼 있어요? 원화로 돼 있지. 우리나라에서 파는데 왜 달러로 돼 있어? 원화로 아니, 돼 있지. 중국에서 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몇 개에서 그렇게 본 건데 그냥 제가 엿담으로 말씀드린 거긴 하지만 네네. 테슬라에 우리나라 뭐 배터리가 들어간다든지 부품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봐서 좀 우리가 좀 약한 부분이 좀 있어서 우리가 테슬라에 투자해 주는 것만큼의 비교를 해본다면 근데 위안화 표기하고 엔화 표기하고 약간 헷갈려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랬을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내가 보기에는 일론 머스크가 한국을 저거 하는 거는 일론 머스크도 이게 있잖아. 근데 쫙 봤을 때 테슬라를 위협할 수 있는 건 한국이다. 조용히 해. 일론 머스크가 그 생각을 해서 우리를 약간
외면한다고요? 어. 왜 가짜게 예. 봐? 그저 웃겠습니다. 네. 북미에서 2등이라니까. 그렇죠. 9%. 테슬라 70%. 네. 왜?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아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 표기가 뭐 엔화나 위안화가 거의 이제 같아서 비슷하다. 예, 네, 예. 그래서 아마 조금 오해가 있으셨던 게 아닌가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박병창 부장님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우리는 개인 투자들이 사면 장이 빠지고 개인 투자들이 팔면 장으로 오르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진짜 물러나야 돼요. 제 경험상 캐시가 최고입니다. 10년 있으면 엄청난 기회가 와요. 평일 600석 전석 매진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이 온라인으로 출시됐습니다. 우리는 펀드 매니저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전문가가 아니에요. 왜 자꾸 우리가 전문가가 되려고 그래요? 아파트 사고 뭐 재산 올라오고 그게 다 내 덕인 줄 알잖아. 근데 중앙은행 덕이라고. 거기서 내셔 줄 때 같이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 들이마시는데 그 앞에다 대면 빨리 들어가지. 주식 부동산 투자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압축한 5시간의 강의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